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추운 겨울, 집 안을 따뜻하게 하려고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겨울철 실내 환기가 왜 중요한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겨울철 창문을 닫으면 집 안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꼭 닫아두시는데요. 이렇게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 공기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는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처럼 창문을 꽁꽁 닫아두는 상황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오염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실내 오염물질이 폐로 들어갈 확률이 실외보다 1000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000배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 집 안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내는 오염물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할 때 나오는 연소가스입니다. 가스레인지나 난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가스들은 두통,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문을 닫고 요리를 하다 보니 이런 가스가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새가구, 페인트, 접착제, 방향제, 세제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입니다. 포말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같은 이름들인데요. 이런 물질들은 눈, 코, 목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피로를 일으키며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반드시 환기로 희석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라돈입니다. 라돈은 땅속 암석이나 토양에서 나오는 무색, 무취의 방사성 기체인데요. 겨울철 밀폐된 실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기적인 환기로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겨울철 밀폐된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부터 미세먼지, 유해가스, 화학물질, 라돈까지 여러 오염물질이 쌓여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겨울철에 창문을 꽉 닫아두면 실내 공기 중 세균과 곰팡이 같은 미생물 농도가 여름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환기 시간이 줄어들고 따뜻한 실내 환경은 오히려 세균 번식에 적합해서 겨울철 실내 미생물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환기가 부족한 겨울 실내 환경은 각종 오염물질과 세균, 바이러스가 머무르기 쉬운 조건이며 이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환기입니다. 그렇다면 환기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환기의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공기질이 개선됩니다. 환기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탁한 공기를 맑게 바꾸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깥 공기를 들이면 실내에 쌓인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이 희석되어 나가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실내 공기 전문가가 겨울철 일반 가정의 방에서 하루 동안 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680ppm이었던 것이 24시간 후에는 거의 40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이하입니다. 1500ppm을 넘으면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악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도 이산화탄소가 1500ppm을 넘은 6시간째부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3000ppm을 넘긴 후에는 두통과 극심한 피로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환기를 하지 않으면 불과 몇 시간 만에도 숨이 답답하고 건강에 해로운 공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환기를 하면 이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험에서 하루 10분만 환기해줘도 이산화탄소 폭증과 공기질, 악화 패턴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워도 하루 2번, 최소 5분에서 10분은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이산화탄소의 급증을 막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특히 밤새 밀폐된 방은 아침에 공기가 매우 탁해지기 때문에 잠들기 전과 아침, 기상 직후의 환기가 실내 공기질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환기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각종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집 안에 쌓인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실내 유해물질 농도가 희석됩니다. 또한 결로, 즉 습기로 인한 물맺힘 문제와 곰팡이도 환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습도를 조절하면 곰팡이 번식을 억제하고 관련 호흡기 질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 농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환기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환기는 공기 중의 바이러스 입자를 외부로 내보내고 실내 농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여러 실내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공간을 하루 3차례 환기했을 때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바이러스에 의한 공기 전파 감염 위험도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환기로 실내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보통 창문을 10분 정도 열어 환기하면 3차례 이상의 공기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에 10분 정도 자연환기를 하루에 3번만 해도 공기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3번 각각 10분씩만 창문을 열어도 감염 위험을 이렇게 크게 줄일 수 있다니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의 실험인데요. 밀폐된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환경에서는 바이러스를 담은 미세 물방울의 화학적 변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오래 활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에서 5000ppm까지 치솟을 경우 그 안에서 감염성을 유지하는 바이러스 입자수가 실외 공기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환기를 통해 이산화탄소 수준을 낮게 유지하면 이런 전염성 바이러스의 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창문을 여는 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환기의 척도이자 바이러스 위험도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환기를 잘해서 이산화탄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기를 통해 실내 바이러스를 줄이는 것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과 더불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기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에서 3번 이상 정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최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은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밤 잠들기 전 환기는 필수입니다. 밤새 밀폐된 방의 탁한 공기를 아침에 바꾸고 자기 전에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교체해두면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환기는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창문을 살짝만 열어 오랜 시간 두기보다는 짧고 강하게 환기하는 편이 공기 교체도 빠르고 난방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는 공기 순환이 빨라서 잠깐 환기해도 효과적이므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한 환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 열수록 좋지만 추운 날씨를 감안해 짧은 환기를 자주 하는 습관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통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맞통풍이란 집 안에 맞바람이 통하게 창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집의 앞뒤 창문이나 대각선 방향 창문을 동시에 활짝 열어두면 공기가 한쪽에서 들어와 반대쪽으로 빠르게 통과하면서 실내 오염물을 쓸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맞통풍을 했을 때는 불과 5분 만에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거의 사라졌지만 창문을 한쪽만 열거나 조금만 열면 같은 효과를 내는데 15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2군데 이상의 창을 동시에 열어 공기를 교차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바깥 공기의 오염도를 확인하여 공기가 비교적 깨끗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겨울철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을 여는 대신 공기정화 필터가 장착된 기계환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외 미세먼지 경보가 해제된 후에는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바닥 먼지를 물걸레질로 닦아내는 것이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 최근 신축 아파트에는 전열 교환기 등의 환기 설비가 갖춰진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계 환기 장치가 있다면 겨울철에도 계속 가동하여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 환기는 제조사 권장에 따라 하루 3번 이상, 1회에 2시간 이상 가동하거나 상시 운전해두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겨울철 환기 시에는 실내 습도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상대 습도 40에서 60% 수준이 인체에 가장 쾌적하고 바이러스 확산도 억제하는 데 유리한 범위입니다. 환기 후 난방으로 건조해진 실내는 가습기나 젖은 수건, 실내 식물 등을 활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습도가 적절하면 공기 중 먼지가 가라앉아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감염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만 환기를 지나치게 자주 해서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해진다는 연구도 있으므로 환기와 보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실내 공기 전문가가 한겨울 문을 닫은 방에서 하루 동안 생활하며 공기 변화를 기록한 실험입니다. 환기를 전혀 하지 않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24시간 만에 약 6배 이상 680에서 3950ppm까지 급증했고 1500ppm을 넘긴 시점부터 두통, 집중력 저하, 수면 방해 등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자는 겨울철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포기하는 선택이라며 추운 날에도 최소 하루 2번은 5분에서 10분 창문을 열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 10분만 환기해도 오염 악화 패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환기가 바이러스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다양한 실내 환경을 대상으로 환기 횟수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차례 정도 약 10분 내외씩 자연환기만으로도 공기를 통한 감염 위험이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창문 2곳을 열어 마통풍을 만들면 5분 내로 실내 바이러스 입자가 급감했고 한쪽 창문만 열었을 때보다 현저히 빨랐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환기 지침 수립에도 반영되어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의 마통풍 환기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환기가 실내 바이러스 농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산화탄소와 바이러스 생존력의 관계를 실험실에서 규명한 연구입니다. 202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양한 이산화탄소 농도 환경에 노출시켜 감염성 지속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속도가 느려져 오래 살아남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이산화탄소가 400ppm, 즉 실외 수준에서 3000에서 5000ppm으로 올라갈 경우 같은 시간이 지나도 활성 상태로 남아있는 바이러스 입자 수가 약 10배까지 많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이러스의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용해 자연살균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 실험은 왜 겨울철처럼 실내 공기가 탁한 환경에서 감염이 더 잘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보여주며 창문을 열어 환기하여 이산화탄소를 낮추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창문을 꽁꽁 닫아두기 쉽지만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 오염도가 실외보다 최대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유해가스, 화학물질, 라돈,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규칙적인 환기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각각 5분에서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가능하다면 마통풍으로 2군데 이상의 창문을 동시에 여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환기는 실내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와 세균의 전파 위험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호흡기 건강과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기청정기나 기계 환기를 활용하고 환기 후에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옛말에 겨울철에도 문을 자주 열어 햇볕과 바람을 통하라고 했는데 이는 현대과학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 잠깐의 불편을 감수한 환기가 가져오는 것은 맑은 공기, 더 건강한 호흡과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겨울철 환기 습관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 자기 전에 한번 1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